아이가 태어나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서 그때 서로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를 우리 부모가 조형하기도 하지만 아이도 부모를 조형해서 그 전에 한 개별체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부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온 가족은 서로를 만들어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되어가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부모는 모성애, 부성애 얘기하잖아요. 모성애, 부성애는 본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능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물에게는 어떤 말을 쓰냐면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말을 써요. 이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말은 이를테면 가시고기 같은 이런 동물은 빨간색만 보면 그냥 돌진해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보고 자시고 따지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가시고기는 다 빨간색을 향해서 눈먼 가시고기 아니고선 다 돌진이에요. 우리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런 반응들을 우리는 고정 행위 패턴, 고정된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게는 이런 본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불러요. 인간에게는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일반적 행동 특성이라고 말해요. 일반적 행동 특성이라는 건 대부분은 이렇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의 이 사람에겐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성애라고 하는 게 만약에 본능이고 부성애라는 게 본능이면 애를 버리지 말아야죠. 애를 때리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성애나 부성애는 본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성애, 부성애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거예요. 본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있다고 다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났다고 다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를 갖고 낳고 그 다음 성장시키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시공간을 이 아이를 위해 투자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성장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삶을 가도록 그렇게 키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저는 부모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다. 가족은 모자이크 같아요. 또 인생도 모자이크거든요.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걸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나머지의 기억과 인생의 조각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여러 개의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자이크 조각들을 통해 가정이 계속 유지되는데 가족은 동사예요. 그래서 막 움직여요. 어떨 땐 규모가 줄어들고 어떨 땐 규모가 늘어나고 어떨 때는 색깔이 푸르딩딩했다가 어떨 때는 뻘거죽죽했다가 어떨 때는 노르스름했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개체거든요.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우리가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가족이야말로 생물이에요. 늘 움직이고 같은 순간을 단 하나도 갖지 않는 게 매일 똑같은 순간 같지만 우리가 그 장면도 사람도 그 공간도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움직임이 다르면 우리는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에 살아가고 다른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이 모자이크의 전체적인 톤이 괜찮다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내 가족의 전반적으로 모질하고 부족하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톤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은 괜찮은 가족이에요. 한 개인의 삶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톤이 밝고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을 향하고 있고 이 톤이 괜찮다면 이 사람의 생애도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가 독립성과 친밀성, 우리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애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가족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자이크가 전반적으로 색이 볼만한 모자이크, 볼만한 작품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좋아지고 싶으면 앞으로의 모자이크를 상상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정체돼 있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단단한 그 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부조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모스크 같은 데 보면 이슬람의 모스크 같은 데 보면 다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각들, 타일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근사한 종교적인 의미까지 갖춘 이런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들이 딱 들러붙어서 하나의 또 고체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작품들은 계속 해석됩니다. 또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어떤 것들은 무너졌다 다시 복원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작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한 모스크 이 부분에 비슷한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모래성 같은 거이기도 해요. 세워졌다 부서졌다 세워졌다 부서졌다 하면서 또 다른 규모를 갖추고 점점 세련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불행해,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점수는 형편없어,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절대값도 있지만 긍정의 절대값이나 가능성의 기대값도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 내 가족에 대한 가능성까지 그 점수에 넣어보자. 내 가족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관계는 인간 안의 인간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인간. 참 특별하죠. 엄마의 태중에서 첫 번째 생명이 잉태했는데 그 엄마의 태중에 들어온 그 첫 번째 생명이 잉태되기 안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또 다른 생명체가 있었고 하나의 개체 속에 들어와서 인간 안에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외부가 내부와 만나서 새로운 제3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입맞춤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아우 좋아 이렇게 탄성을 지르거든요. 그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인간을 만들어서 탄성을 지르는 이 순간이 전 어쩌면 인간을 만든 빚어낸 그 순간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첫 번째 탄성을 지를 때 그때의 순간이 그 탄성 자체가 저는 입맞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처음 느끼고 울음소리를 듣고 그 존재를 보는 그 순간이 존재가 서로 마주한 순간이거든요. 그건 최초의 입맞춤이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첫 번째 탄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묘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한 남자,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거예요. 동성부부도 있고 많이 있지 뭐 존재와 또 다른 존재가 만나는 그 순간이잖아요. 만나는 순간 이미 성체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성체들이 만나가지고 DNA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적 테두리, 사회적인 용인된 형태의 관계를 가져요. 생활을 해가요. 우린 정서 공동체이고 경제 공동체가 되고 동시에 문화 공동체가 되고 서로 법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디펜스, 방어를 해주는 존재이자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이자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로 그렇게 같이 만나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 알 수 없는 기묘한 그 사랑의 기운과 입맞춤을 통해서 생명이 딱 탄생해요. 이 생명이 탄생했는데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알지 못하는 이와 또 알지 못하는 이가 만나서 서로 아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존재, 이 두 존재라는 공간 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선 거예요. 제가 인간 안에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 속의 인간이고 문화 속의 문화이고 그런데 이 존재는 그럼 둘의 DNA의 조합이냐? 아니죠. 변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자가 함께 만나서 아는 자 같은 모르는 자를 잉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족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부모가 돌아갈 때는 이 부모를 우리가 만지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눈을 맞추면서 죽습니다. 마지막 시선이에요. 첫 번째 입맞춤이자 마지막 시선이 가족이다.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게 언어도 생로병사가 있고 나라도 생로병사가 있고 문화도 생로병사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인간도 생로병사가 있고 근데 가족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부부가 처음 만나서 가족으로 이제 탄생하고 이 탄생한 가족에게서 아이가 생겨나면서 가족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 처음에 탄생할 때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특성과 질이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가족의 특성과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둘째가 태어나죠? 또 달라져요. 셋째가 태어나죠? 또 달라져요. 이건 양적 팽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가 하나 생겨날 때마다 이 집은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우주체, 완전히 다른 은하계, 완전히 다른 행성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너와 내가 만났어, 우린 사랑을 했어,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아이가 커, 그렇게 우린 나이를 들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존재들 간의 조우가 발생하고 그 새로운 조우들, 그 새로운 그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계속 조형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서 그때 서로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조형,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를 우리 부모가 조형하기도 하지만 아이도 부모를 조형해서 그 전에 한 개별체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부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온 가족은 서로를 만들어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되어가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와 관계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의무성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존재를 복되고 아름답고 향상하는 더 괜찮은 존재가 되게끔 헌신하는, 상호 헌신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을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지만 가장 먼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하지 않아도 될 의무사항들을 서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해가면서 피곤하지만 지탱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모는 모성애, 부성애 얘기하잖아요. 모성애, 부성애는 본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능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물에게는 어떤 말을 쓰냐면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말을 써요. 이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말은 이를테면 가시고기 같은 이런 동물은 빨간색만 보면 그냥 돌진해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보고 자시고 따지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가시고기는 다 빨간색을 향해서 눈먼 가시고기 아니고선 다 돌진이에요. 우리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런 반응들을 우리는 고정행위 패턴, 고정된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게는 이런 본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불러요. 인간에게는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일반적 행동 특성이라고 말해요. 일반적 행동 특성이라는 건 대부분은 이렇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의 이 사람에겐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성애라고 하는 게 만약에 본능이고 부성애라는 게 본능이면 애를 버리지 말아야죠. 애를 때리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성애나 부성애는 본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성애, 부성애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거예요. 본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있다고 다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났다고 다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를 갖고 낳고 그 다음 성장시키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시공간을 이 아이를 위해 투자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성장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삶을 가도록 그렇게 키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저는 부모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경험과 내가 살아온 이 내 생에 감추고 싶기까지 어려운 이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흉터 자국 보면서 여전히 칼에 찔린 자국, 험하게 다루었던 그 자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는 더 괜찮은 부모가 되겠다.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취급보다 괜찮은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마음먹은 그 눈빛과 그 손짓과 그 행동과 그 인생을 시공간을 다 제공하는 이 모든 순간에 대한 거룩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인간들이 얼마나 인간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